안녕하세요.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과 상해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다른 범죄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폭행죄나 상해죄에서는 흔히 보이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변명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A 대학병원에서 어떤 고참 레지던트가 후배인 신참 레지던트에게 폭행을 가했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고참 레지던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후배를 어떻게 때리셨나요? 네, 그러자 고참 레지던트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네, 저희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미리 충분히 대비를 해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두고 피해자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대비해 두었고요. 맥박이나 호흡을 측정하면서 때렸습니다. 즉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우발적으로 벌어진 건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하면 이런 벌을 받겠다 하고 피해자가 각서를 써둔 것이 있으니까 그 각서 기준에 맞춰서 때린 것 뿐입니다. 절대로 후배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닙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위 고참 레지던트가 한 말을 법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치지 않도록 매트리스를 깔아 두었다는 것은 매트리스가 없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을 정도의 폭행을 가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둘째, 맥박이나 호흡을 측정하면서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명백히 계획적이고 고의로 준비된 폭행을 가했다는 자백으로 보입니다. 셋째, 사전에 피해자와 각서를 써두었다는 것은 직장 내 상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법을 용인하도록 하는 사전 동의서를 받아둔 것이기에 일반적인 폭행보다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죄와 같은 형법상 다른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해되시나요? 네. 통상 범죄를 평가할 때, 즉 그 죄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결과와 고의 여부입니다. 만일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났을 때는 고의의 여부, 그리고 어떤 고의냐 하는 부분이 죄질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해지겠죠. 그런데 고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때릴 생각이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때린 경우보다 사전에 미리 계획해두고 때린 경우가 그 고의라는 측면에서는 죄질이 훨씬 나쁘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상해죄로 수사받는 경우나 재판받는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다치지 않게 잘 배려하면서 때렸다는 부분이 오히려 그 죄질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거 하나 명심해 둡시다. 자, 뭐냐면 법은 악인은 평가해도 선인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을 죽일 때 고통스럽게 죽인다면 당연히 그 형을 더 무겁게 가중해서 처벌하게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고통스럽지 않게 자비롭게 죽였다고 해서 그 형을 가볍게 해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좋은 의도, 즉 선의는 결코 범죄 성립이나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반성을 하여 자수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형량을 가볍게 해줍니다. 다만 그거는 사후에 벌어진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형량에서 평가하고 반영하는 것 뿐이고요. 범죄를 저지를 직전,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 선의, 즉 좋은 의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나 상해죄와 관련하여 범행 당시에 가해자가 본인의 선의나 피해자를 배려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전에 그러한 주장이 오히려 고의를 증명하고 범죄 혐의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폭행상해죄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변명 한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동찬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